음악계에서는 미스터리하고 유명한 사건이라 가지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이언 버터플라이라는 전설의 밴드가 있죠. 이 밴드가 굉장히 옛날 밴드거든요. 비틀즈라든가 지미 핸드릭스 이런 사람들 활동할 때 유명했던 밴드인데, 간단하게 언급만 해드리자면은 사이키델릭 락 밴드고, 이너 가다다 비다라는 대곡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유명한 곡인데 17분짜리 곡이 있거든요. 이 곡은 꼭 들어보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보니까 유튜브에도 한국 사람이 올린 가사 해석하신 게 있더라고요. 세이노의 가르침이, 세이노라고 굉장히 자수성가하신 부자분이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 곡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세이노의 가르침 보고 왔습니다 하면서 그 17분짜리 그 사이키델릭 록을 한국 사람들이 듣고 있는 진짜 희한한 광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더 미스터리라. 유명하신 분이 헤비메탈 들으면은 1000억 부자 됩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 헤비메탈 들을 텐데 말이야. 그게 1968년에 발매된 곡인데 굉장히 음악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프로그레시브 락까지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디스토션도 당시에는 굉장히 빡센 게 들어가가지고 헤비메탈적인 어프로치도 들어가 있고 헤비메탈의 시초를 다졌다 그런 평가도 받는 밴드죠. 블랙세버스라든가 레드제플린 같은 그 다음 세대 밴드들한테 아주 큰 영향을 줬죠. 그리고 오르간, 키보드 이런 게 주술적이고 아주 사이키델릭한 혁신적인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곡을 히트를 치고 나서 밴드가 해체를 합니다. 베이시스트였던 필립 테일러 클레이머, 오늘 얘기할 사건의 주인공인데, 이 형님의 집안이 학자라 가지고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물리학 쪽 교수였는데 이 형님도 공돌이였거든요. 능력이 높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밴드가 해산을 하고 했으니까 어찌겠습니까. 락스타의 삶은 끝내고 과학자로 전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형님이 연구를 뒤지게 하다가 실종이 되는데 그게 아주 괴랄한 사건인 거지. 이 완전히 그 뷰티풀 마인드 싸대기 후러 갈기는 그 미스터리입니다. 들어보십시오. 1995년 2월 12일에 필립 테일러 클레이머 형님이 말 그대로 갑자기 증발합니다. 실종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LA 공항에서 911이랑 가족한테 전화를 거는데 그게 기록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는데, 윗선에서 내가 발견하고 연구한 거를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나는 자살을 하러 갑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크레이머 형님도 차도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911 관계자들도 가족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뭐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황당한 사건이 있나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용카드라던가 전화라던가 모든 기록을 아무리 추적을 그 뒤로 해도 기록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한 4년 4개월 만에 그 자동차를 발견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발견하냐면 LA에 말리부 협곡이 있는데 지나다니는 관광객이 그걸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차가 방치되어 있더라.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가서 보니까 크레이머 소지품이랑 이런 것도 있고 백골이 된 시체도 있고 이런 거예요. DNA를 조사해보고 하니까 크레이머 형님으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크레이머 이분이 자동차를 몰고 여기에 떨어지면서 자살을 한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살로 종결을 합니다. 이상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합리적으로 보면은 음모론 이런 거 안 믿는 사람이면은 자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주 미스터리한 부분이 없지는 않아서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사건인데,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왜 음모론이 나왔냐면은 크레이머 형님이 연구를 하던 기술이 이상한 산속에서 나는 자연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한 동력 발견 이러면서 막 바람개비 씹어 돌리고 막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국방부랑 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랑 그 나사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어요. 회사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압축시켜서 빠르게 전송시키는 그런 걸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군사적으로 쓸모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사랑 미국 펜타곤 국방부랑 같이 이런 분야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진짜로 미국 정부 측이랑도 연결이 많이 돼 있었던 거죠. 항공 우주 분야의 그 통신 기술 시스템을 담당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이 형님이 발견한 게 시공간을 조작할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음모론적인 게 있습니다. 저도 과학자가 아니니까 제가 지금 시불랑 되는 게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뭐 제가 아는 바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빛보다 빠르게 물체가 이동한다던가 정보를 전달하고 주고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뭘 발견한 건지 모르겠는데 밝혀져서는 안 되는 테크놀로지 같은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양자 물리학을 뉴스 같은 거 보면 거리에 상관없이 예를 들면 엄청나게 먼 거리 그러니까 우리 은하에서 저 옆에 저쪽에 그 뭐랄까노 몇백만 광년 떨어진 다른 은하계에 있더라도 그게 양자가 서로 연결된 양자면은 양자 스핀을 하면은 그게 바로 순식간에 바뀐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거리에 상관없이 정보를 받는 건 맞지만 이게 빛보다 빠르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리에 상관없이 되면은 빛보다 빠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과학자분들 말로는 그게 아니고 뒤지게 신기한 현상을 맞는데 빛보다 빠르다는 그런 차원의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빛의 속도 이런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빛보다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뭐 그럴 수는 없는 겁니까? 라고 하면 가설들이 있는데 중력장 같은 거를 왜곡시켜 차원을 접으면은 이동을 시키는 기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말씀드릴 거는 아직까지는 빛보다 빠른 뭐 정보 전달이라던가 빛보다 빠른 물체 이런 거는 발견이 되진 않았지만은 뭔가 거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크레이머 행님이 연구를 하던 분야가 서로 응용이 되는 분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고위층의 관계자들만 알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동된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뭔가를 크레이머가 더 깊숙한 거를 건드려가지고 혹시 이거를 시공을 조작할 수 있는 뭔가를 발견을 해가지고 신분이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프로젝트 담당자니까 이거를 유출이 된다든지 뭐 이러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 의해서 뭐 제거를 당했다 이런 썰이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살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4년 동안 그 자동차가 발견이 안 됐는데 그게 굉장히 애매하다고 합니다. 저는 뭐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저의 가설이랑 또 그에 반박되는 의견들도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필립 테일러 크레이머 행님이 연구를 너무 많이 하다가 뷰티풀 마인드 아시죠? 조현병에 걸려본 기라. 그 있잖아요. 그 존 내쉬 형님 뷰티풀 마인드 그거 명작 영화 추천해주세요 하면은 네이버 지식인에서 무조건 뷰티풀 마인드 추천드립니다. 옛날 첫날 튀어나오는 그 전설의 영화. 아무튼 저도 막 재밌게 봤었는데 어릴 때 교수가 미쳐버리잖아요. 존 내쉬 교수처럼 된 거죠. 너무 이 연구를 하다 보면 헷가닥 해버린다고 합니다. 과학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 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다 보니까 압박이 심해가지고 조현병에 걸린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조현병의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은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나를 잡아간 것 같다. 이런 증상이 전형적인 조현병의 증세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아마 크레이머 행님이 약간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는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은 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조사라던가 주변인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전까지 멀쩡했다고 합니다. 물론 스트레스는 되게 많이 받았는데 전혀 그런 거는 없었고 또 사이키델릭 락을 했으니까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이나 환각제에 시달려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락스타일 생활을 청산하고 완전히 학자 스타일이라 가지고 연구에 몰입을 해서 술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그런 거는 관심도 없고 연구에만 몰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현병이 약간 의심은 되지만은 맞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수색을 해서 4년 4개월 동안 왜 못 찾았냐 이게 제일 미스터리한 건데 일단 크레이머 행님이 실종이 되고 나서 경찰이랑 그리고 아이언 버터플라이 팬들이 자원봉사자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LA 주변은 물론이고 그 자동차가 발견됐다고 하는 그 말리부 협곡까지도 포함해서 넓은 지역을 당시에 정말 철저하게 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헬리콥터를 띄우기도 하고 탐지견이라던가 수색도 하고 탐색을 여러 방면으로 했는데 아예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뜬금없이 4년 만에 발견을 했는데 누가 발견을 했냐면은 그냥 거기 관광하던 관광객이 지나가다가 숲을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차가 박혀 있어가지고 뭐 사고가 난 것 같아서 신고를 했다고 하죠. 또 희한한 게 뭐냐면은
크레이머 형님의 자동차 벤 스타일의 포드였는데 차량 내부가 깔끔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4년 동안 거기 밖에 있었을 경우에는 일반적이라면은 굉장히 부식이 심해지고 깔끔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굉장히 보존이 잘 돼 있었다고 해요. 물건 같은 것도 깨끗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얼마 안 된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되게 희한한 부분이라고 하고, 이건 제 개인적인 조사인데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LAX라고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확실히 희한한 부분은 맞는데 또 그거를 발견을 못할 만한 게 뭐냐면은 지도에서 보면은 말리부 협곡까지 거리가 30마일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30마일이라고 하면은 킬로미터로 환산하면은 한 48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는 30마일 거리라고 하면 워낙에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자동차를 항상 몰고 댕기고 하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로 인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미스터리하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의 개념으로 본다면 꽤 먼 거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서울에서 경기도 오산 있잖아요. 거리이기 때문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또 어찌 보면은 상당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거죠. 물론 말리부 협곡을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조사를 했다곤 하지만은 그 말리부 협곡이 어마어마하게 큰 협곡인데 수색은 많이 했지만은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미흡했던 놓쳤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숲풀로 이렇게 덮여 있어서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뜬금없이 관광객 지나다니던 사람이 발견할 정도면은 이걸 못 발견할 것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좀 미스터리한 건 사실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갑론을박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두 개로 갈라졌어요. 과학자가 돼가지고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정신이 잠깐 헷가닥 해가지고 자살을 했고 4년 만에 발견이 된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는 뭔가 있다,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크레이머가 가족들한테 희한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만약에 자살한다던가 스스로 죽는다고 하는 경우는 그거는 절대로 진실이 아니니까 내가 그런 말을 설령 하더라도 절대 믿지 마라,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멀쩡했으니까 평소에도 조현병이 좀 느껴진다든지 약을 복용한다든지 정신과에서 그런 거를 판정을 받았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가족들도 어느 정도 그럴 텐데, 그 유가족들 주장으로는 그런 게 없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바로 자동차를 찾은 것도 아니고 거의 4년이 지나서 그것도 상당히 깨끗하게 보존된 자동차 길 가던 관광객이 발견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이상하다고 볼 점이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미스터리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추측이라던가 추가될 정보라던가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좀 댓글로 써주시고, 국내에는 이 사건이 잘 안 알려진 사건이더라고요. 관련해서 자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봤고, 앞으로도 제가 개미친 미스터리한 사건이랑 락 음악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를 계속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기획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